를 했고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예단을 바라셔서 저는 대놓고 예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 심플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보석류를 보고 자라서 보석 모으는 취미는 없지만 눈은 높습니다. 그거 아시고 말이 쏙 들어가셨어요. 맞벌이 하는데 연봉은 서로 비슷합니다. 신랑이 사람 참 좋고 시댁도 딱히 기대하는 게 없고 제가 또박또박 바른말로 말대꾸하는 타입이라 가깝고도 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여동생이 있는데 전 외동딸로 자라면서 딱히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시누이랑 자매처럼 지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가깝고도 먼 기본만 하는 사이예요. 저희 결혼할 때 시누 취직하고 3년 차였는데 축의금 5만원 하더라고요. 그래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몰랐는데 결혼식 때 입으로 화장, 머리 한다고 신랑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 신랑이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안 썼고요. 제 직업 분야가 남자가 많은 분야라 남자 하객들이 많이 왔는데 그거 신경 썼나 보다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 아니나 다를까 제 대학 1년 남자 후배가 결혼식에 왔는데 둘이 그날 만나서 연락하다가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사귀기까지 했나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괜찮은 후배라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시누이가 결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묻네요. 저 시누이한테 결혼 선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이 축의금 5만원이 전부였고요. 시누이랑 뭐라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서 뭐 가지고 싶으세요 했더니 언니네는 친정에서 지불해줘서 결혼비용 얼마 안 들었죠? 오빠가 혼수 다 했으니 그때 혼수 못하신 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세탁기, TV, 냉장고 요거 3개만 해주세요. 아가씨 혼수를 왜 나한테 하래요? 돈 모은 거 없어요? 하니 신랑 쪽에서 집 해줄 형편이 아니라 대출을 받고 해서 반반해야 하는데 한두 푼이 아쉽다고 그렇다고 친언니 같은 마음으로 해달라네요. 나? 여동생 없는데 뭔 소리?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고 세탁기 하나는 해줄 수 있을 듯 하니 세탁기 하나 해주는 걸로 오빠랑 이야기해보겠다고 일어났는데 입술을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결혼할 돈이 부족하면 연애 좀 더 하다가 돈을 더 모으고 결혼하던지 본인들이 결혼하는데 왜 내가 혼수를 보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참 안 갔어요. 그 뻔뻔한 태도도 어이가 없었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하니 세탁기만 해주자고 지는 돈 벌면서도 축의금 5만원 해놓고 웃긴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시누이 결혼 문제로 신랑이랑 시어머니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신랑이 언성이 높아지고 제 이름이 들리고 기분이 안 좋게 통화가 끝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해왔으니 이번 결혼에 그 대신에 혼수 도와주라고 저한테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래요. 신랑이 어이가 없어서 엄마 예단은 집 해와야 가는 거고 예단 가면 예물이 와야지. 장인어른이 집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단해서 처갓댁에 보내야지. 어디서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며느리한테 허튼 소리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끝냈으니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탁기 하나는 해주려고 좋은 모델로 보고 있었는데 계속 봐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이었는데 일단 보류를 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전화 카톡 폭격으로 제 심기를 상상 초월하게 건드리더라고요. 저 공대 나왔고 성격도 불같아서 남자 후배들도 저 어려워하는 구석이 있는데 나중에 열받아서 시누이랑 후배를 불렀습니다. 후배는 부르니까 후딱 나와서 있는데 시누이는 눈치챈 건지 엄청 늦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후배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냐고 했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제가 가전제품 몇 개 선물해 줄 거라고 했다는데 그거 아니었냐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집은 구했냐 했더니 본인 회사 근처로 가야 하니까 회사에서 지원금 3천만원 나와서 큰 부담은 없다고 나머지 전세 금액도 자기가 모은 돈 8천만원이랑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돈 5천만원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나중에 시누이 와서 애교 부리면서 언니가 어쩐 일이에요 하는데 아가씨 결혼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아가씨가 우리한테 한 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손윗 사람이라 더 해줄게요. 근데 물건 같은 걸로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아가씨 돈으로 혼수를 하고 내가 나중에 알아서 현금으로 줄게요 했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이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몰랐을 것 같아. 둘이서 속닥속닥하고 나한테 혼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겠어? 솔직히 아가씨 결혼에 돈 2, 300 쓸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 축의금 우리한테 5만 원 했어. 학생도 아니고. 지금도 나이가 30인데 나한테 철없이 대놓고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말하니 신랑 생각도 그렇대요. 사실 저희 생활 여유롭죠. 대출금도 없고 아이 계획도 없어서 하고 싶은 거 거의 하면서 살고 저축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아가씨 혼수로 의미 없이 써야 하는 거죠?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 아무튼 결혼식은 다가왔고 그 사이사이 신우는 줄기차게 혼수로 한 가전제품들 금액까지 캡처해서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냥 이쁘네요, 잘 샀어요 했고요. 지난주 결혼식 날 봉투 2개를 준비해서 10만원씩 넣고 신랑 이름 제 이름 써서 후배네 하나 신부 측 하나에 넣어놨습니다. 본인이 낸 축의금의 2배를 넣었으니 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미리 추석 전부터 2주간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 있으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고 아가씨 축의금 드리라고 5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른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시부모님께 드렸고요. 내일 시누이가 신행해서 오는 날인데 난리가 나겠죠. 이미 시어머니는 난리 나셔서 신랑이랑 며칠째 싸우고 계십니다. 신랑이 우리 정성 들여서 걔가 낸 돈의 2배 한 건데 왜 돈 10만원 무시하냐고 하니 난리가 나셨나봐요. 저 시누이 신행 다녀올 때까지만 좀 웃을게요. 후기. 어제 시댁 가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문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이야기 좀 하자 하셔서 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셨습니다. 아버님 엄청 과묵하시고 집안 대수사에 관여 안 하시는데 관여하시는 일에는 시어머니께서 반박을 못 하십니다. 그나마 제 일하는 분야와 아버님 일하는 분야가 비슷해서 이 관련 이야기로 아버님이랑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에요. 다같이 앉아서 신랑이 시누이 혼수 문제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고 말 끊으실 때마다 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어 하셨습니다. 신랑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신랑이 우리 결혼식 때 100만원 가져가서 축의금 5만원 맡은 거 이야기를 하며 결혼식 전날 신랑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봉투를 줘서 받았더니 5만원이 들어있어서 신랑이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의금 10만원을 했고 더 이상 못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간에 받은 만큼 주고받고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한 것 같다고 아가씨 모은 돈으로 혼수만 하면 되는데 남자 쪽에서 집 준비한 것도 거짓말하면서 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만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님은 저 째려 보시는데 아버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영땡이가 냉장고 해준 거 아니었냐? 물으셨는데 신랑이 냉장고는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산 거라고 하고 어머니 얼굴을 보니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한번 쳐다보시고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래 알았다. 너희 말이 맞다. 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다 하시고는 어머님께 통장을 가져와 하셨습니다. 무슨 통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 안절부절 못하시고 아버님이 한 톤 높게 통장 가져와 한 번 더 말씀하시니 어머님께서 방에 들어가셔서 통장 몇 개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통장 몇 개 이리저리 보시고는 사돈댁에서 집 해주셔서 집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너희가 혼수 알아서 다 한 거냐? 하시는데 신랑이 돈 모은 걸로 집을 다 채웠고 나머지는 은행에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통장 하나 주시면서 이거 네 몫이다. 많지는 않은데 은행에 같이 넣어놔라 하셨습니다. 5천만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애들 올 때 됐다며 주방으로 가시고 아버님께서 저 부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누이 부부가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물은 시부모님 것만 있고 저희 건 없었습니다. 기대도 전혀 안 했는데 시누이 말이 더 얄미웠네요. 언니는 좋은 게 많아서 살 게 없었다나? 저 신행 다녀오면서 시누이 가방 사다 줬었고요. 밥 먹고 둘러앉아 이야기하는데 아버님께서 시누이한테 오빠한테 혼수 이야기 들었다 하니 시누이 눈빛이 흔들리고 너 오빠한테 그거 바라면 안 된다. 내가 해주지 말라고 했고 네가 모은 돈으로 너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니 뭐 바라지 말아라 하니 시누이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시어머니 바라보는데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까지는 시누이 시어머니 둘 다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더 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친정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날 1, 200 더 쓰고 말지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저 시부모님 용돈 풍족하게 드려요. 저 시부모님 용돈 풍족하게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고맙다 하고 받으시더니 이제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 돈 쓰는 게 당연해지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하다가 나만 엄청 손해보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앞으로도 기본만 잘하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요. 후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둘 주선한 거 아니고 둘이 그냥 눈 맞은 거예요. 그리고 후배 말로는 시누이가 후배랑 후배 부모님한테 너무 잘한대요. 저를 어떻게 한번 호구 잡아볼까 하다가 실패한 듯하니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강요를 하지 않았다면 세탁기 하나는 아주 좋은 걸로 해줬을 텐데 안타깝네요. 댓글: 그 시누이 진짜 여유 같고 탐욕스럽네요. 새언니를 무슨 봉으로 하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현명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 아내가 일처리를 못해서 1000만원을 날렸습니다. 우선 정말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보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쓰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40대 초중반 3살차 부부이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어가고 맞벌이입니다. 현재 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말하는 남편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지른다. 인정합니다. 평소 목소리도 크고 성깔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엄하게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싸울 때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을 냅니다. 둘째, 이혼 얘기를 한다. 이혼 얘기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심하게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다 싶어서요. 예전에는 싸워도 이혼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이혼 얘기를 하네요. 이어서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입니다. 첫째,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십니다. 와이프는 일주일에 5-6번 술을 마십니다. 와인 1병 반, 맥주 2캔 정도를 평균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맥주만 마실 때는 500cc 6캔쯤 마시는 것 같고요. 대략 소주 3병 정도의 알코올을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마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녁에 혼자 술을 마십니다. 술로 인해 사고 친 적도 많고요. 밤에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시댁에 애들 맡겨놓고 술 먹고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수도 없습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얘기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같이 먹기도 했지만 이젠 거의 매일 핸드폰 보면서 혼자 마십니다. 술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안 먹다가 결국 다시 먹습니다. 술값만 한 달에 40-50만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 제가 애들을 재우고 와이프는 술을 먹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싫습니다. 둘째, 남편을 무시하고 신뢰를 할 수 없다. 정말 이건 이해 안 되는 게 계속 남편을 무시합니다. 이건 너무 자잘해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 근무를 최근에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 가지고도 비웃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도 잘하지 못하고요. 운전을 잘못해도 옆에서 얼굴이 썩어서 짜증을 냅니다. 여행을 가서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짜증을 냅니다. 또한 신뢰감도 안 들고요. 맞벌이인데 제가 월급이 더 많은데 제 핸드폰으로 계속 지출 내역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사거나 옷 사느라 몇만원 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제 통장의 잔고를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놓고 10만원 정도 남겨놔서 제가 카드값을 못 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월급도 얘기를 안 하고 피부과에 몇백만원 쓰는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전셋집은 공동명의로 구했는데 필요한 대출은 다 제 이름으로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분명히 와이프가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보내지를 않고 가져가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계속 미루고 정리를 안 합니다. 와이프는 미루고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이며 스케줄을 다 예약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마일리지가 있어서 비행기표만 준비하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해서 가족과의 마지막 여행을 4시간 차로 공항에 갔다가 표가 예약이 안 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왜 비행기표 예약을 자기한테 맡겨냈냐면서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미루다가 안에서 기간이 지나서 100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러니 당신은 알았냐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게 큰 예의고 기본적으로 일상의 작은 일부터 계속 미룹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소리로 재촉을 하면 짜증을 내고 이러다가 다투는 일이 계속되죠. 또한 정리를 너무 안 해서 제가 힘이 듭니다. 저는 어지럽히고 이러는 것을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옷 같은 것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아무데나 물건을 놔서 찾는데 한참 걸리고 시간 낭비를 합니다.
공동공간을 계속 어지럽혀놔서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가 어지럽혀 놓은 술병하고 집안 정리를 하는데 한참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저도 성격이어서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와이프 잘못 위주로 쓴 것 같은데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와이프 잘못이 더 많은 거는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고 이혼을 해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와이프 탓만 하는 것인지, 제가 이혼 생각하는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이혼을 권해주시네요. 특히 술에 관하여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끼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치료 및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려고 합니다. 진작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아볼까 했지만 아내가 개선할 마음이 없다면 제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아서요.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혹시 연애를 오래 하신 건가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10년 동안 아내분이 쓰니분이 술 그만 먹으라고 말을 해도 변화가 없을 정도로 계속 먹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다고 쓰니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아내분도 뭔가가 힘든 이유가 있어서 술에 의존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중독이 되었고 본인이 뱉은 말이나 행동을 생각도 못하고 순이분이 이혼하자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돼서 더 술을 마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순이분도 아직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솔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연애 9년, 결혼 3년을 했는데 이제서야 진솔한 대화를 처음 해봤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